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계획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험일 텐데요. 특히나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이 같은 저금리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비법 공개해드립니다. 강의 시간 통해서 이런 재테크의 비법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유사함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막연하게 걱정되는 내 미래를 탄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보험 정보 오늘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은 금리도 너무나 낮고요. 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노후에 편안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금리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보험으로 재테크하는 비법을 공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 오늘은 제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돈 버는 방법, 보험 재테크,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지. 자, 우리 시는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 큰 돈을 버느냐, 작은 돈을 버느냐 준비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보험의 순기능에는 위험 대비, 그렇죠? 자,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한 1년 정도 보험료 한 3만 원씩 냈어요. 그러면은 한 36만 원 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진단금 얼마를 받았어요?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지금 보험료 얼마 냈다 그랬죠? 36만 원. 자, 10배 이상의 돈을 벌게 되는 거. 이게 위험의 순기능이겠죠? 또 하나는, 자, 저금리 시대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금리, 그 다음에 보험을 활용해서 절세, 세금을 안 내는 만큼 내가 수익이 드러나니까 그것도 돈 버는 방법이 되겠죠? 제가 오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위험 대비죠. 지금 사망 원인을 제가 보시면 암이 아직도 1위예요. 암이 많고요. 2위가 심장이에요. 심장. 저는 혈압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심장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뇌혈이고, 최근에 우한에서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어르신들 중에서 폐렴으로 사망하는 율이 3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나빠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 사망의 원인들이 다 뭐죠? 질병이라는 거죠. 그럼 이 질병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죠. 지금 우리는 이미 고령사회예요. 고령사회로 지금 곧 진입을 하죠. 고령사회에는 65세 인구가 20% 이상,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거예요. 자, 굉장히 많아요. 10명에 2명이 어르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유병 장수 시대죠. 내가 병을 가지고 혈압약을 먹거나 당뇨약을 먹으면서 정말 90세, 100세까지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 맞추어서 내 보험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의료비 지출이 60세 이후에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렇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대, 30대는 평균도 안 되게 모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때는 아플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할 때예요. 보험료가.
보험료가 저렴할 때가 바로 요 시점이거든요. 자, 60세가 50세가 넘어가면 곧 보험금이 지급될 나이거든요. 이때는 보험금이 지급될 나이예요. 지급될 나이라면 보험회사라면 이때 보험료를 싸게 받겠어요? 비싸게 받겠어요? 당연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빨리 가입하는 것만큼 수익률 측면에서 보장대비 측면에서 돈을 버는 거죠. 이때 똑같은 암보험이 1,000만 원당 20대 때 1,000만 원당 암보험이 5,000원이면 1,000만 원당 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00원인데 이때 60대 들어가면 25,000원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5배의 보험료를 낸다는 거죠. 이거는 똑같이 20년 납을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그러면 5,000원 내고 1,000만 원 보장받는 게 나으시겠어요? 25,000원, 3만 원 되는 돈으로 보장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돈을 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을 또 보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험료에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시는 중에 최근에 옛날에는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도도 조금밖에 안 줬고 애들 보험에서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막 5,000씩 가입해 주던 거를 당장 지금 어린이 보험에서 5,000을 안 주고 있는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4월 보험회사가 회계 기준이 3월 말일이 지난 4월이 되면 이것도 다 뇌혈관도 줄이고 허혈성도 줄이고 그러니까 위험을 너무 많이 열어놔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뇌출혈은 16%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혈압이 높으시면 다 약을 권유해요. 그래서 약을 먹다 보면 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정말 나 건강을 과신을 해서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뇌출혈이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뇌졸중에선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뇌경색이죠. 나이 들면 뭐죠? 혈관이 좁아져서 혈관이 일시적으로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거 굉장히 많은데 이게 77%. 그거 말고 최근에 큰 그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데 정밀검사를 시켜요. 그래서 뇌도 CT를 찍고 막 CT를 찍게 되거든요. 그러면 CT를 찍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혈관이 부풀었어요. 풍선처럼. 이런 거는 뇌경색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타 뇌혈관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자, 당신의 머리에 혈관이 약간 부풀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생활하시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대부분 수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장은 하나도 못 받는데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신 분은 그 가입한 금액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그다음에 허혈성 질환.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이것이 내 보험증권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 보험에는 가능하면 많이 가입해 놓는 게 유리하거든요. 다음에 또 뭐 있죠? 자, 재진단암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암을 받으면 5천 또는 1억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술비, 입원비 쓰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빚도, 카드 빚도 갚아야 되고요. 생활비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이 5천만 원에 가진 그 암을 진단을 1년? 2년? 네. 보통 우리가 암의 투병 기간은 4에서 5년을 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한 1년이나 2년쯤에서 내가 돈을 다 썼다. 근데 그 뒤에 약값, 뭐 표적 치료든지 무슨 약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소리냐. 요즘은 중증 환자라서 나라에서 5%만 내게 하니까 5년 이내는 돈이 안 들어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5%는 급여. 우리가 얘기하는 급여. 그러니까 보험에서 해당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비급여. 아직 의료보험에 들어가지 않은 비싼 치료나 비싼 약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비용이 자 4년 얘가 2년 여기서 딱 2년째 끝났다 그러면 3년째 4년째 5년째 이 돈은 누가 주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재진단암이거든요. 재진단암인데 이 재진단암은 암세포가 내 몸에서 없어질 때까지 주는데 재진단암하고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2차 암이 있어요. 2차 암은 자 이거는 반복 지급이거든요. 내 몸에 암세포만 있으면 반복이고 얘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 번밖에 안 줘요. 대부분 2차 암을 계속 주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물론 첫째 암은 안 주지만 두 번째 암에 걸리는데 여기에 가장 또 차이점이 뭐냐면 잔여암, 즉 내가 대장암이 걸렸거나 폐암이 걸리면 또는 췌장암이 걸리면 보통 4년, 5년, 폐암도 그렇게 한 5년 정도까지 그렇게 가거든요. 간암도 기수가 뒤로 가면 4, 5년 동안 치료를 계속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 치료받는 동안에 이 간암 계속 4년, 5년 될 때는 2차 암에서 받지 않아요. 보장을 해주지 않는데 재진단암에서는 잔여암이죠. 내 몸에 뭐죠? 암세포가 있다면 반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암이 생긴다거나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재진단암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재진단암이 나이 들어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가입을 못 하더라도 자녀들 보장에는 꼭 재진단암이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복하는 거죠. 90세 질병 후유장애. 인공관절. 자, 이거는 뭐냐면 질병 후유장애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이제 기능이 저하되잖아요. 오래 썼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 거를 보장해 준다고, 그쵸? 나이 먹어서 무릎 관절, 눈 시력, 청력 떨어지죠. 허리 아프죠. 자, 치매되죠. 이런 나이 먹어서 아파서 가라기보담도 나이 먹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보장해 주는 게 질병 후유장애인데, 자, 질병 후유장애에서 또 장점은 예를 들어서 질병, 그쵸? 자, 이런 걸 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위암 걸려갖고 위를 제거를 했어요. 요즘은 위가 1기 조금만 넘어가면 위를 다 100% 제거합니다. 그럼 50% 후유장애. 자, 내가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가입했어요. 암. 그럼 5천만 원 암이 걸렸으니까 받으셨죠? 질병 후유장애 5천을 가입했으면 50%니까 2,500만 원이 또 받아요. 7,5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자, 암 진단비는 일회성이니까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생식기, 난소암이 걸려서 난소를 다 제거하면 이것도 50%예요. 그러면 암은 이미 한번 받았으니까 없어지는데 질병 후유장애 2,500만 원은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중에 극단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제가 신장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75%, 5천만 원의 75%를 또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자, 우리 보장에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 건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비법이에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병원비나 이런 부담금을 이렇게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죠. 치매도 된다는 거죠. 지금 치매보험이 많이들 가입을 원하시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질병 후유장애를 5천 정도 가입을 해 놓으셨다고 하면, 자, 40%. 이게 이제 중등이에요, 중등. 초기는 아니고 중등이 되면 40%니까 5천에 5, 4, 20, 2천만 원을 받는 거죠. 자, 그 중등에서 2천만 원을 가입하기 위해서 월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치매보험이. 그런데 이거는 40% 여기 아까 질병 위암으로 해서 다 내가 보장을 받고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렸다면 치매 보장도 되는 거죠. 또 치매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럼 20%씩 늘어가면 한 번 검사할 때마다 20% 증액이 됐다고 하면 1,000만 원씩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 또 하나,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13대 질병 뭐 이런 적으로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13대 질병 플러스 추가로 들어간 게 췌장, 녹내장, 파킨슨, 폐혈증, 폐질환, 이런 것들이 간질질환, 이런 것들까지도 보장을 500만 원씩, 70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복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팠을 때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이 질병 코드만 해당이 되면 관열인지 비관열인지 묻지 않고 보장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보장도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보험을 잠깐 얘기 들어볼게요. 옛날 불과 2년 전만 해도 후유장애 80%예요. 후유장애 80%는 정말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 납입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정말 납입면제 효과가 있느냐 하지만 지금은요. 암 모두 되죠. 유사암도 돼요. 갑상선, 기타 피부, 경계성 종양이 걸려도 납입면제가 되고요. 뇌졸중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50%, 80이 아니라 50%, 양성 뇌종양.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가져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판매되고 있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돈 벌어 간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기능. 자, 저축의 기능이거든요. 자산의 증식인데, 자, 지금 은행에 금리 가면 지금 1.5. 이제 미국 금리가 그렇고 한국 금리는 지금 1.25거든요. 그럼 다음 수는 뭐죠? 예, 보험회사도 금리가 내려가면 그 돈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미노 효과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금리 대세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일본, 독일 이미 마이너스 금리예요.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가 안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미 일본도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 하고 있고요. 은행에다 내 돈 맡기면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지금 1.7%, 1%, 0% 돼 있는데 아직 보험회사에는 5%가 있고 2.75%가 있어요. 5%짜리 적금이 남아 있어요. 이거를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자소득세. 은행에다 넣어놨더니 이자가 조금 붙었는데 15.4%를 띄었어요. 그리고 2천만 원. 여기서 2천만 원만 넘으면 어떻게 되죠? 금융종합과세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간대율이 38%, 내 연봉이 한 1억 5천이 넘었다. 그러면 15.4%가 아니라 2천만 원이 넘는 돈은 몇 프로? 38%의 높은 이자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험회사에다 넣어놓으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죠? 돈을 버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연금보험이에요. 연금보험을 우리가 소득공제형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시거나 국민연금을 받게 되시잖아요. 그럼 소득공제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플러스 월 100만 원이 넘어가시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돼요. 100만 원까지는. 그런데 그러니까 연 1,200만 원이 넘는 돈은 다시 종합과세로 넘어와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다른 사업,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높은 세율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정말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모아놨어요. 그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돈을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남겨주고 싶다. 그래서 증여나 상속을 하려고 했더니 1억까지 10%고요. 그 다음에 5억까지는 20%, 3억, 10억이 넘어가면 30%, 40%, 30억만 넘으면 50%의 세금을 내야 된대요. 이거 생각보다 커요. 옛날에는 상속세가 해당 사항이 많이 없다 생각했지만 최근에 우리가 집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 냅니다. 부부가 계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계셔서 배우자 공제까지 받는다고 하면 10억이 넘겠지만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셔서 혼자 계신다고 하고 어머니가 좀 고가주택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상속세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속세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이거는 미리미리 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절세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돈은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유리할 어떤 세제 혜택을 우리가 세금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세금이 없는 절세, 여기도 절세, 종합소득세도 절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 저는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돈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생각해서 조금씩 모아가서 절세 전략만 잘 세워가시면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 있죠? 연금보험에 확정금리 5%, 적금하는 동안, 그 다음에 거치하는 동안에는 4%, 그 다음에 종신보험에서는 확정금리 2.75%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야, 근데 보험회사는 넣어놓으면 너무 장기간인데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네, 요즘은 중도인출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도인출하고 약관대출하고 차이가 뭐죠? 예, 여기 대출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는 이자를 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가 좀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 하면 이렇게 대출 이자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들에서는 요즘은 중도인출이라는 제도가 생기면 이거는 내 돈, 내 잔고에서 돈을 살짝 필요할 때 빼쓰는 거죠. 그리고 또 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다시 그걸 넣어놓으시면 돼요. 즉 중도인출 여기에는 이자가 없어요. 왜? 내 돈을
내 돈을 내가 찾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절대 이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굉장히 장기간인데 내 돈이 묶이는 거 아니야? 절대 묶이지 않아요. 다만 이 보험이 좋은 장점은 뭐냐면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목표를 1억 만들기를 만들어서 20만 원씩 30만 원씩 적금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은행 적금에 넣어놓으면 최장 3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안 돼서 목돈이 딱 모아지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큰 돈이 안 모아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하자면 쪼개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해요. 3년짜리 적금이 만기가 될 때쯤 되면 왜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내 차가 왜 이렇게 낡아 보이고 소리가 막 시동 걸릴 때 이상한 소리 나는 것 같거든요. 다 그런 돈으로 소비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험은 장기 상품 10년 동안 나도 모르게 묶어놓다 보면 이게 목돈이 되고 내 노후도 책임져지고 우리 아이의 학자금도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런데 유동성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이자가 아니라 그냥 내 통장에서 돈 빼다 쓰는 것처럼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8살 딸한테 나는 평생 3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싶어요. 내가 죽어서 없어도 우리 아이의 용돈을 300만 원씩 주고 싶다. 확정금리에다 넣어봤어요. 169만 원씩 20년을 넣었더니 4억 600이거든요. 4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60세에 연금을 받으려고 보니까 2배가 됐네요. 8억이 돼 있어요. 그리고 딸은 60세부터 매월 300만 원에서 337만 원까지 연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90세까지 연금을 받는 금액을 해보니까 12억. 몇 배죠? 3배. 자, 100세에 살거든요. 28살 딸은 분명히 100세 살아. 왜? 우리 부모님도 지금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100세 안 살겠어요? 저도 100세 살까 봐 걱정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00세라고 하면 자, 16억. 이거는 3배죠? 100세 연금 받는 금액은 4배예요. 이런 돈 버는 방법 어디 있을까요?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거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죠. 자, 이게 169만 원이 좀 많아요? 그러면 100만 원으로 줄이면 내 아이의 딸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싶으면 300이니까 50만 원이면 돼요. 50만 원만 20년 저축하면 이 고금리에서 5%, 4%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높은 금액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아이한테 용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돈을 물려줘서 그 아이가 혹시 내 자녀가 자산을 탕진해버려갖고 아무것도 없게 만들지 마시고 대부분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제가 상속증여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 건물을 주고 집을 주다 보면 나중에 이게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유흥비를 탕진하거나 그래서 정말 거지같이 사는 좀 웃기는 표현이지만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평생 용돈을 줄 수 있는 거, 내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전략이 보험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 나는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1억을 남겨주고 싶어요. 내 아이한테 1억 정도 남겨주고 싶다. 그러면 제가 40세를 한번 해봤어요. 아빠 16만 2천 원, 엄마는 14만 4천 원 보험을 가입하는 그 순간 나는 1억을 우리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 16만 2천 원, 14만 3천 원. 계산해봤어요. 자, 20년 동안 총 낸 금액이 3,800, 3,400. 확정금리 2.75%.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사망 시 받는 금액은 얼마죠? 1억이에요. 그러면 6,200만 원에 넘는 돈이 그냥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6천만 원을 누가 준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1억을 우리 아이한테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 주고 만약에 60세 됐을 때 내가 나 노후 준비를 안 해놨어 찾아 쓴다고 해도 얘보다는 높죠. 은행 적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야, 그래도 보험보다는 저축해서 위험 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축과 보험의 차이가 있어요. 자, 저축은 여기서 제가 16만 2천 원이라고 아까 계산했어요. 16만 2천 원에서 1억을 만들려면 어느 시점이 된 거죠? 자, 끝난 이점, 납입이 내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저축을 했다. 30년을 저축했으면 30년 끝에서, 그쵸? 끝에서 1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30년 끝. 그런데 보험은 뭐죠?
16만 2천 원을 내는 그 순간 여기에 1억이 되는 거예요. 저축은 여기가 아니라 끝에요. 끝에 와서 1억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보험은 처음 보험료를 내는 그 순간 나는 1억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절대 보험과 저축은 차이가 있는 거죠. 저축은 아무래도 5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내가 써야 될 돈들이 운영되어지는 거, 또는 우리 집의 생활비, 비상예비자금들이 필요한 거지만 미래의 어떤 장시간의 목표를 가져간다고 하는 돈은 우리가 보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긴 시간 막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그럼 도대체 보험을 재테크를 성공적으로 또는 좋은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보험 용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들었는데도 돌았으면 생각이 잘 안 나고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못 알아듣는 거 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용어 자체가 좀 특이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좋은 가입을 하시려면 저는 이거를 가입한 보험이 있으시면 그 보험증권을 꼭 주세요. 가입한 보험증권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기존 보험에 옛날 보험이 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내 지금 상황이, 나의 건강 상황이, 내 가정적인 형편 상황이, 내 직업의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달라 있기 때문에 또 보험도 옛날보다 지금 제가 작년부터 열어놨던 것들이 훨씬 보장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같은 보험료라면 넓은 보장을 받는 게 보험 재테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기존 보험 또 새 보험 장단점을 비교를 하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또는 우리 가족 또 나한테 맞는 상황에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시고 보험료 수준을 정하셔야지 돼요. 많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러다 내가 많이 가입을 해서 나한테 좀 무거운 보험료를 가져가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돼요. 중간에 해지를 유지를 끝까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험에서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내 보장을 많이 가져가고 싶어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매월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크게 부담 없이 공과금처럼 보험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올바른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거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조건이고요.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보험료도 내가 보험증권도 보험도 다 정비가 다 됐어. 그럼 난 이 상태로 평생 가져갈 거야 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다음부터 뭐 하셔야 되죠? 네, 건강검진 나라에서 해주거나 회사에서 해주면 정말 열심히 받으시고요. 또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실손보험이 있으시니까 병원 가서 점검 꼭 받으셔서 건강 체크 미리미리 하시는 분 절대 제가 큰 병 걸리는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금리는 지금 저금리로 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리가 절대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근데 맨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뭐 또 있을 거야. 했다가 이미 유사함도 많이 줄어버렸고 보장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금리는 제가 한 15년 전에 확정금리 6.5%짜리 6.5%짜리 연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연금 6.5%일 때 공시율로 14%였어요. 그럼 14%하고 6.5%짜고 어느 게 더 좋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관가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 다 부러워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6.5%가 아니라 이 금리 자체도 버스가 떠난 다음에 후회하셔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꼭 놓치지 않고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장을 보험료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위험 대비 보장 자산 꼭 일찍 준비해야지 돈을 버는 거고요. 지금 무한 반복되는 보장들, 재진단암, 질병 후유장애 이런 것들 있을 때 바로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고금리 상품 잡으시고 비과세 수익, 그렇죠? 이 비과세 수익 절세 전략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전문가 컨설팅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급하게 달려왔는데 중요한 건 내가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미리 준비하시고요. 지금 이 고금리 상품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른 재테크해서 내 상황에 맞추어서 미리 조금씩이라도 준비해 놓는 거 돈 버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보험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는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내가 아플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항목들은요, 다가오는 4월이면은 보험료는 비싸지고 보장은 축소된다고 하니까 늦어도 오늘 3월까지는 가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든든하게 생존 담보를 챙겨놨다면 이제 정말 준비가 필요한 게 보험 재테크입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무려 5%의 확정 금리를 보장해주는 연금보험까지 함께 준비를 하신다면요, 나와 내 가족의 미래 더 이상 두렵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자,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은 보험료는 비싸질까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금리가 낮아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보험료가 이렇게 오릅니다. 연금보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연금액이 줄어들면서 같은 연금액을 맞추려면 연금보험료 오르는 거고요. 또 금리도 당연히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낮다 보면 운용 수익이 적어서 그 부분만큼 또 보험료 자체도 올리기 때문에 금리 내려가면 보험료 오르는 거 확실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은요,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좀 서둘러서 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설명해 주신 보장들이 정말 유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자, 이런 건강한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뭐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유병력자분들도 이런 보장들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불과 1년 반 전에 유병자 보험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술비도 매우 낮은 금액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뇌혈관도 들어갈 수 있고 허혈성도 들어갈 수 있고요. 수술비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만성 유병자를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한테는 좀 더 많은 보장, 특히 최근에는 5년 이내에 암이 걸리셨어도 그 3일 보험이라는 게 있어서 암이 걸리신 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만큼 유병자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점검을 해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아가는 거 아주 중요한 재테크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예전엔 가입조차 불가능했던 유병력자분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요, 지금은 보험 시장의 문이 아주 활짝 열려 있다고 합니다. 진단비와 수술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니까 연락 주셔서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 이 노후 준비 방법으로 보험 재테크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저희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자 계속 강조드리죠. 자, 그러니까 위험보장보험은 빨리 가입하실수록 유리합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시는 게 낫고요. 유병자분, 약을 드시고 만성 유병자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준비해놓는 사람만큼 준비해놓는 것만큼 나중에 뿌듯한 노후를 확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목적에 맞도록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재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셨어요.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생존 담보는 다가오는 4월 전에 미리미리 보험료 저렴하게 유리하게 챙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좀 유리한 금리를 좀 확정 금리로 가져갈 수 있는 연금보험 역시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또 무려 5%의 높은 확정 금리인 만큼 빠르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품이 궁금하시거나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4월 전에 내 보험을 좀 보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들 챙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강의 내용 좀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유사암입니다. 오늘 이광희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유사암이 주제인데요. 참 암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유사암이 정확히 뭔지 좀 알려주시고 중요성까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앵커님, 제가 왜 유사암을 강조를 할까요? 오늘의 주제가 유사암인 이유. 네. 제 생각에는 발병률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키워드를 유사암으로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시청자님들이 그 알고 있는 일반암은 모든 암으로 이제 알고는 계신데 도대체 유사암이 왜 갑자기 이렇게 대두가 됐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사암이라는 것은요 암으로 가기 직전의 암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0기,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보통 0기는 우리가 암으로 치지가 않죠. 그렇지만 암이라고 하지요. 또 보험회사에서는. 예. 그런데 똑같은 유사암을 가입을 하셔도 어떤 분은 10%를 받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100%를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유사암도 100% 받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이제 보험회사가 근래 한 1, 2년 사이에 예. 보험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면서 문턱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보장도 받기 쉽고 또 보장도 넓게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보험회사가 또 그만큼 많이 또 문턱을 낮추다 보니 가입자 수도 많고 손해율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문턱을 높였습니다. 낮춰다가 네. 지금 다시 높이고 있는 추세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암과 그 유사암의 차이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간단하게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다 속해 있고요. 유사암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연기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기 가기 직전에 애매한 그런 예. 암들을 유사암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이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유사암을 그 문턱을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이 오늘 거의 이제 말일쯤에 이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요번 달까지만 지금 이렇게 100%를 받는다고 하니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10%와 100% 차이는 엄청난데 그렇죠. 100% 받는 지금 유사암이 곧 사라진다는 얘기네요. 네네. 예. 이 유사암을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암인데 예.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보상 심리라는 게 따라다녀요. 그러면 내가 암인데 분명히 100%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떻게 돼요? 10%를 받아요. 그럼 10분의 1밖에 절망감이 있겠죠. 네. 그리고 난 똑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예. 네, 뭐 병가를 내던, 뭐 치료를 하고, 또 재활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10% 가지고, 어때요? 받으시면 너무 아쉽죠.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양 가입을 하실 거 100%를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그 가지고 계신 그 보험 증권을 보시면 보통 10% 정도로 이제 갖고 계셔요. 보통 그렇지만 2005년 전에 가입자분들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100% 보장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약관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가입이 안 되셨었어요. 암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그 유사암은 일반암과 똑같아요. 일반암과 1대1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암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제 뭐 5년 안에 뭐 암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입원 수술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복용하시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부담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저해제 한국형으로 해서 보험료가 일반 표준보다는 3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사암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유사암을 대체적으로 이제 4가지로 나누는데요. 보통 이제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1기 가기 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유사암이 그 발생을 하는 경로가 보통
나라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죠. 아, 예, 그쵸? 40대부터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검진을 받다 보니 초기에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실손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하시죠. 본인 스스로가.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단체보험에서도 이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또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증으로 가기 직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유사암의 발병률이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보험을 미리미리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일일이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가시기 전에 유사암은요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병원 가시기 전에 내 증권보험을 한번 보시고 병원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은요 우리나라 그 유색 인종들은 거의 걸릴 일이 없고요. 거의 흑색인들, 그분들은 네. 이제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고요. 저희 한국인은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성 종양은 이거예요. 정말 양성과 악성의 중간이에요. 애매하죠. 예.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성 종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자리암은 그야말로 내가 그 조직을 싸고 있는 상피층을 뚫지 않은, 침투하지 않은 제자리암과 상피의 내암을 우리가 이제 똑같이 명칭을 칭하는데요. 이랬을 때 보통 우리가 상피층을 뚫고 들어가면 이제 암이 1기예요. 그런데 뚫기 직전, 침투하기 직전이라면 우리가 0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사암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요. 지금 그 건강보험 그 협회에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니 지금 3명 중에 한 명이 암이라고 하는데 불과 4년 전만 해도 5명 중에 1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률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죠. 네. 보시면 지금 암도 유사암도요. 물론 간단해요. 뭐 수술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도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재활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처럼 치료비도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실손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손 의료비를 가지고 내가 전반적인 치료를 내 평생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갱신율이 높기 때문에 유지를 끝까지 하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암보험으로 따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요건 이제 넘어갈게요. 사망이니까. 네. 지금 치료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암 진단이 나오면 10명 중에 8명이 실직을 하고 휴직을 해서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암보험을 준비를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암보험을 왜 자꾸 가입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에 등록이 되면 중증 같은 경우는 5% 이제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돼요. 그렇지만 5년이 지나면 분명히 자기 부담금이 시작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사암이 진단이 나오면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더 크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쓰시는 생활비로 많이 비용이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도표를 보면 지금 어찌 보면 제가 마지막 도표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달 지나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일반암은 3,000원을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각각 지급을 합니다. 피부암, 갑상선암, 그다음에 제자리, 그다음에 대장 전막내암까지도 똑같이 1대1로 3천만 원 가입을 하시면 3천만 원 지급을 하는 그런 플랜으로 가고요. 지금 갱신형과 비갱신을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이제 하나를 그 플랜을 또 하나 갖고 온 거는 뭐냐면 여성분들은 그 갑상선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요인이 그거예요. 환경적인 요인과 또 뭐 식습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요인으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갑상선 암만 준비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암과 이제 동일시해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그 한 회사에 지금 국한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지금 인공관절 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꼭 필요한 특약이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제가 이제 다 그 분석을 해봐도 이렇게 많이 혜택을 드리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데 유사암 보장을 가지고 계셔도 10%밖에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네, 하니까 정말 네. 준비가 필요해 보여요. 네. 지금 이 시점에 체크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그 남아있는 회사가 네. 안타깝게도 한 회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이것도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워낙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턱을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셨던 보험 증권들을 보면 다 10%밖에는 가입이 안 돼 계셔서 저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해놓으시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매번 하면서 또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또 이제 방송을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보험회사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이제 보험을 다 없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금처럼 물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또 나중에 또 나이 좀 드셔서라도 보장을 좀 받으시고 80세까지 준비가 돼 계신 분들은 좀 90세, 100세까지는 아니어도 90세 정도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좀 연장선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달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광희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에 함께했고요. 일반원과 비교해서 이 100%를 유사함도 똑같이 보장해주는 상품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번 달이면 아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역사 속으로 이 보장이 사라지기 전에요. 유사한 보장 유리하게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갑상선 암 같은 유사암에 정말 취약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유사암 대비 100%로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 유병자분들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938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네요. 29세 아들이 3년차 회사원입니다. 소득공제 받는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확정금리 연금보험으로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자꾸 30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드님의 미래를 좀 미리 대비해주고 싶으신 부모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강준욱 전문가님, 지금 젊으시니까 확정금리 연금보험 괜찮을까요? 아까 제가 강의 드렸을 때 확정금리 연금 했잖아요. 근데 네. 여기에 지금 질문 주신 어머니는 소득공제용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용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이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소득공제용 연금이고 그 대신 이게 55세 이후에 연금보험을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그때는 연금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세 이연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득공제 연금보험에는 확정금리 상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 소득공제 연금을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저는 보험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예. 소득공제 연금보험을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지 마시고요. 증권사 가셔서 연금 펀드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다양하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찬스가 많고요. 지금 29살이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아직 그렇게 세금이 많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연금이 지금 최대 35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넣어놓으면 55세까지 이 돈이 묶여요. 중간에 연금 소득공제 했던 거 해약하면 그 세금을 왕창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 연금은 보험으로 하지 마시고 연금 펀드로 하시되 한 10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해서 권해주면 재테크도 되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50세 넘어서 또는 40대 이후에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 그때는 이제 최대 IRP라는 것까지 있어요. 그것까지 최대로 해서 7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공제 연금보험에 그러니까 확정금리 상품이 아직은 없어요. 네, 이렇게 꿀팁 주셨습니다.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보험에는 확정금리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소득공제 연금보험을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하시고요. 원하신다면 연금펀드로 가입해 보시기 바라고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연락 주셔서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볼까요? 021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갱신형 암보험이 무조건 나쁘다고 들었는데 비갱신형으로 꼭 변경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이번에 나이나 성별은 모르겠는데 이광희 전문가님, 갱신과 비갱신 어느 것이 딱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연령이 안 나와 있어서 보통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사실 비갱신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갱신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20년, 30년, 25년 이런 식으로 좀 짜서 플랜을 가져가시고 무조건 비갱신으로 가신다. 물론
비갱신으로 해서 오르지 않는 거는 좋지만 그것도 나이의 성별에 따라서 좀 맞춰서 가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뭐 이전, 뭐 30대, 20대 이런 분들은 비갱신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5년 주기, 10년, 뭐 3년 주기도 갖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제일 많이 인상이 되는 게 암 진단비, 그 다음에 3대 진단비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입원 일당, 그 다음에 이제 실손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제일 많이 그 인상되는 게 암 진단비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나이가 50대가 넘으신 분이라면, 갱신 주기를 차라리 길게 가져가시는 게 소비자한테 훨씬 유리하십니다. 네, 이분의 정확한 나이는 지금 모르겠지만은요, 50세가 넘으셨으면은요, 오히려 갱신 주기를 길게 갱신으로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한 보험 가입 방법이 될 것 같고요. 50세 이하이시라면은 비갱신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 걱정이 되신다면 연락 주셔서 저희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